어르신들, 혹시 갑자기 코피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고개를 뒤로 젖히셨나요? 휴지를 콧구멍에 꽉 막으셨나요? 찬물로 목덜미를 치셨나요? 이 모든 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질식하거나 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코피를 안전하게 멈추는 정확한 방법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갑자기 코피가 났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코피가 나셨지만 이번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배운 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숨이 막혔습니다. 기침을 하니까 피가 더 많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구급대가 와서 올바른 자세로 바꿔드리고 지혈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숙이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코피가 더 잘 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코 점막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 안쪽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집니다. 둘째, 혈관이 약해집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 압력이 높아서 터지기 쉽습니다. 셋째,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면 피가 잘 안 멎습니다. 넷째,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하면 코 점막이 더 마릅니다. 특히 겨울철에 코피가 더 잘 납니다. 코피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앞쪽 코피와 뒤쪽 코피가 있습니다. 앞쪽 코피는 코 입구 가까운 곳에서 나는 피입니다. 대부분의 코피가 이겁니다. 90% 이상이 앞쪽 코피입니다. 코를 후비거나 세게 풀거나 건조해서 생깁니다. 피가 콧구멍으로 흐릅니다. 집에서 처치할 수 있습니다. 10-15분이면 멎습니다. 뒤쪽 코피는 코 안쪽 깊은 곳에서 나는 피입니다. 노인분들께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면 뒤쪽 코피가 잘 납니다. 피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양이 많고 잘 안 멎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코피가 났을 때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세요.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세요. 절대로 뒤로 젖히지 마세요. 앞으로 숙여야 피가 목으로 안 넘어갑니다. 눕지도 마세요. 앉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코를 꽉 잡으세요. 엄지와 검지로 코의 물렁한 부분을 잡으세요. 콧방울 부분입니다. 딱딱한 콧대가 아니라 물렁한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꽉 눌러서 10분 동안 유지하세요. 중간에 확인하려고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정확히 10분을 꾹 눌러야 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하세요. 왜 10분이나 해야 할까요? 혈액이 응고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2-3분만 하고 손을 떼면 다시 피가 납니다. 10분은 해야 제대로 멎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 오래 걸립니다. 15분까지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입으로 숨을 쉬세요. 코를 막았으니 코로는 숨을 못 쉽니다. 입을 벌리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입으로도 충분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목으로 넘어가는 피는 뱉으세요. 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뱉어내세요. 삼키지 마세요. 피를 삼키면 속이 메스껍고 토할 수 있습니다. 티슈나 그릇을 준비해서 뱉으세요. 다섯 번째 단계, 10분 후에 천천히 손을 떼세요. 10분이 지나면 조심스럽게 손을 떼세요. 피가 멎었는지 확인하세요. 멎었으면 성공입니다. 아직 나면 다시 10분 더 누르세요. 여섯 번째 단계, 피가 멎은 후 조심하세요. 피가 멎었다고 바로 코를 풀면 안 됩니다. 2에서 3시간은 코를 만지지 마세요. 코를 후비지 마세요. 세게 풀지 마세요.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런 행동들이 다시 코피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마세요.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기도로 들어가면 숨이 막힙니다. 위로 들어가면 토합니다. 절대로 뒤로 젖히지 마세요. 둘째, 휴지를 콧구멍에 꽉 막지 마세요.
휴지를 둥글게 말아서 콧구멍에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휴지가 코점막에 붙어서 뗄 때 다시 터집니다. 그냥 손으로 코를 잡는 게 낫습니다. 꼭 뭔가 넣고 싶으면 깨끗한 거즈를 살짝 넣으세요. 휴지는 안 좋습니다. 셋째, 찬물로 목덜미를 치지 마세요. 옛날 민간요법입니다. 찬물로 목덜미를 치거나 이마를 치는 게 코피를 먹게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누워서 처치하지 마세요. 누우면 피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중간에 자꾸 확인하지 마세요. 피가 멎었나? 하고 2에서 3분마다 손을 떼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멎습니다. 10분은 참고 기다리세요. 여섯째, 코를 세게 풀지 마세요. 피가 나오는데 코를 풀어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20분 이상 눌렀는데도 안 멎으면 병원에 가세요. 두 번 10분씩, 총 20분을 눌렀는데도 계속 피가 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가 목으로 계속 넘어가면 병원에 가세요. 뒤쪽 코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처치가 어렵습니다. 셋째, 피가 너무 많이 나면 119를 부르세요. 양이 많아서 입으로 토해지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면 즉시 119입니다. 넷째, 코피가 자주 나면 병원에 가세요. 일주일에 여러 번, 한 달에 여러 번 나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다친 후에 코피가 나면 병원에 가세요. 넘어지거나 부딪힌 후에 코피가 나면 코뼈가 부러졌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열이 나거나 두통이 함께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혈압이 높을 때 코피가 나면 병원에 가세요. 고혈압으로 인한 코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먼저 코 안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피가 나는지 찾습니다. 앞쪽 코피면 질산은으로 혈관을 지집니다. 또는 전기로 지집니다. 뒤쪽 코피면 거즈를 넣어서 압박합니다. 거즈를 하루 이틀 넣어두었다가 뺍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혈관을 묶기도 합니다. 코피 예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 나시는 분들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첫째, 코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6에서 8잔은 드세요. 둘째,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쓰세요. 약국에서 파는 코 스프레이를 하루 2에서 3번 뿌리세요. 코 안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셋째, 바세린을 바르세요. 면봉에 바세린을 묻혀서 코 입구에 살짝 발라주세요. 하루 2번 정도 바르면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코를 후비지 마세요. 손톱으로 코를 후비면 점막이 손상됩니다. 코가 간지러우면 살짝 두드리세요. 다섯째, 코를 세게 풀지 마세요. 한쪽씩 부드럽게 푸세요. 양쪽을 동시에 세게 풀면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집니다. 여섯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이 있으면 코피가 더 잘 납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혈압을 측정하세요. 일곱째, 약을 확인하세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 코피가 잘 나고 잘 안 멎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덟째,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과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아홉째, 술을 줄이세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코피가 더 잘 납니다. 열째, 뜨거운 음식을 조심하세요.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먹으면 코점막 혈관이 확장됩니다. 식혀서 드세요. 11째, 겨울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찬 공기가 코점막을 자극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공기가 따뜻하고 촉촉해집니다. 12째, 코 질환을 치료하세요. 비염, 축농증이 있으면 코점막이 약합니다. 치료를 받으세요. 특수한 경우들도 알아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코점막이 약합니다. 상처도 잘 안 낫습니다. 더욱 조심하세요. 코피가 자주 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혈액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백혈병, 혈소판 감소증 같은 병이 있으면 코피가 잘 나고 잘 안 멎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면 검사를 받으세요. 간 질환이 있으면 피가 잘 안 멎습니다. 간이 나쁘면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합니다. 코피가 잘 안 멎으면 간 검사도 받으세요. 코에 종양이 있어도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한쪽 코에서만 자주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코가 막히면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어린이와 노인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린이 코피는 대부분 앞쪽 코피입니다. 코를 후비거나 부딪혀서 납니다. 노인 코피는 뒤쪽 코피가 많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납니다. 노인 코피가 더 위험합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코피가 나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도와드리세요. 앉으세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코를 잡으세요. 라고 안내해드리세요. 시계를 보면서 10분을 재주세요. 휴지나 그릇을 준비해드리세요. 만약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연습해두세요. 코피가 나면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코를 10분 잡는다. 이걸 기억하세요. 벽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피가 났을 때 올바른 처치.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코의 물렁한 부분을 꽉 잡으세요. 10분 동안 유지하세요. 입으로 숨을 쉬세요. 목으로 넘어가는 비는 뱉으세요. 10분 후에 천천히 손을 떼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고개를 뒤로 젖히기, 휴지를 콧구멍에 꽉 막기, 찬물로 목덜미 치기, 누워서 처치하기, 중간에 자꾸 확인하기, 코를 세게 풀기. 병원 가야 하는 경우 20분 이상 안 멎으면, 피가 목으로 계속 넘어가면, 피가 너무 많으면, 자주 나면, 다친 후면, 열이나 두통이 있으면, 고혈압일 때 나면 병원 가세요. 예방법. 실내 습도 유지하고 생리식염수 스프레이 쓰고 바세린 바르고 코 후비지 말고 코 세게 풀지 말고 혈압 관리하고 약 확인하고 비타민C 섭취하고 술 줄이고 뜨거운 음식 조심하고 겨울철 마스크 쓰고 코 질환 치료하세요. 코피는 흔한 증상이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잘못된 방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숙이는 게 정답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코피를 처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